이거 금융사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오늘은 저희 가맹점 고객님 중에서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것처럼 자기가 겪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세상이죠, 요즘 세상이. 근데 이 통장 묶기라는 것이 상당히 본인이 당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돈 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 보이시 피싱범 대포통장 조직들이 1번이 이 피해자 1한테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뭐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지 간에 네가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아들을 데리고 있다, 아니면 너네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싸웠는데 우리 아들이 상처를 입었다, 내가 깜빵에서 나올 지 몇십밖에 되지 않았는데 생활비도 없으니까 150만 원을 주는데 이쪽 통장으로 돈을 넘겨줘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피해자 1번이 아들하고 싸웠다고 하니까 또 급한 마음에 입금을 하는데, 이 보이시피싱범 대포통장 조직에 이 사람 이름으로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 피해자 2의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 1은 뭔지는 잘 모르고 이 보이시피싱 사기를 당한 경우에 돈을 피해자 2한테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잠깐 질문, 이 피해자 2의 계좌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 식당 가면 대리운전 하신 거 보면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명함에 가게 상호 무슨 음식 판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버젓이 입금 계좌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입금이 된지도 안 된지도 모르고 또 바쁘다 보니까 누군가 입금했겠지 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피해자 1번이 나중에 며칠 뒤에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보이시피싱 통장으로 그럴 개연성이 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통장에 돈이 입금이 됐으니까 이 통장을 묶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 2는 자동이체도 해야 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이자도 내야 되고 거래처에서 물건도 사야 되고, 그런데 통장에 돈이 묶이니까 답답하겠죠? 답답해서 어디를 가느냐? 경찰서를 가죠. 경찰서를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조치 좀 취해달라 라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일단 이게 보이시피싱 통장으로 의심됐기 때문에 계좌가 정지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돈 줄게, 빨리 풀어줘. 만약에 해당되는 이 피해자 1번하고 서로 통화가 잘 된다, 그럼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데 이 피해자 1번이 해결이 안 돼요. 전화가 안 받아요. 누군지를 몰라요. 이러면은 피해자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야 되는 시간이 17일 동안 통장이 묶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거래처에다가 물건값도 주고 대금도 지급하고 카드값도 내야 되는데 17일 동안 통장에 묶이면 이거 금융사고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만약에 17일 안에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17일이 넘어갔으니까 이 통장에 묶인 게 풀려지겠지만, 만약에 17일 안에 이 피해자가 나 이러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받습니다 라고 서면 접수를 하게 되면 또 재판을 벌든지 소송을 하든지 뭐 밝혀야 되니까 또 몇 개가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야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이 보이시피싱 범이 요 피해자 2한테 야, 너 통장에 돈 묶였지? 돈 못 찾지? 내가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고, 이 피해자 2는 아이고 기분이 더럽겠지만 얼마라도 주고 돈을 입금하게 돼서 통장을 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걸 또 악용해서 피해자 2나 피해자 3나 피해자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진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통장에 돈을 묶이고 갈창 형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야기에 대해서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보이스피싱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경찰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반대로 은행을 가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이스피싱의 통장이 연루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해결이 될 때까지 자동이체라든지 이체라든지 현금 인출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답답한 건 누구냐? 이 피해자 2만 답답한 거예요. 피해자 2. 경찰서도 법대로 하고 은행도 법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2만 이렇게 문제가 야기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너무 빈번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은행에다가 이 통장 자체를 풀어줄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라. 누가? 은행이. 원래는 법대로 가려면 법원에서 소송까지 결판을 벌여서 몇 개월 가잖아요? 그럼 통장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그거를 판단을 해줘라. 대신에 그만큼 네가 잘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책임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꼭 어느 은행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비대면 은행 같은 경우 이런 비대면 은행에서는 상시 직원을 둬가지고 AI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 통장에 입금되는 뭐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특별한 통장이 돈이 입금됐다. 그러면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굉장히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 또 이런 경우 또 저희 고객 중에서 이것을 실제로 당해가지고 통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은행을 찾아갔더니 이게 보이스피싱이 연루되어 있는데 이체는 못 해주지만 현금 인출은 가능하다. 직접 그 은행을 찾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거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당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할 것, 바로 은행에다가 전화를 해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람이 돈이 입금이 됐다? 그럼 일단 돈 입금하는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시고,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긴 하다. 근데 이거 찾아가는 동안에 택시 타고 뭐 하고 이거 맞아요 틀려 얘기하는 동안에 한 3시간 4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보이스피싱 통장이 연루됐다고 이게 압류가 돼버리니까 빨리 대처하는 방법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통장으로 돈 입금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PWJ 뭐 10원 이런 식으로 이 보이스피싱 통장 하는 범들이 돈이 진짜로 입금되기 전에 한 10원이나 20원 넣어봐요. 진짜로 입금되나 안 되나? 입금되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렇게 넣어서 완전히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다는 실제 있는 그 사람은 요 피해자 2가 요 놈이 너 엿먹어봐라 이래가지고 20만 원을 넣어가지고 20만 원 바로 드릴게요 라고 해결돼서 해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또 30만 원을 또 넣었어. 또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20만 원을 넣어. 이런 식으로 작정을 하고 이 사람 자체를 장사를 못하게끔 하는 그런 사태가 발각이 됐습니다. 자, 경찰은 그렇다 치고 은행도 그렇다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문제이긴 해요. 요 피해자의 지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장사를 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연루돼가지고 통장에 돈을 못 쓴다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얼마나 처세를 못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됐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 아닌 오해,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서 또 이분이 주변 지인들한테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혹시 이 사람도 자기 통장 계좌번호가 드러날까봐 이체도 못 해주고, 이런 한마디로 개 같은 경우가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빨리 이 보이스피싱 피싱법, 다시 말해서 통장 묶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이런 정책을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범 이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 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든 건 알겠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피해자 2, 피해자 3 내지는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수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을 쓰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든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금융사고가 아닌 금융사고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는 이 피해자 투표뿐만이 아니고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봤는데 오늘의 결론은 계좌번호 함부로 가르쳐주지 말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의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면 즉시 신고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은행에 찾아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엮이지 말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권이었습니다.